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 때문에 올해 광복절은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기념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도 달라 보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작곡가는 8.15에 맞춰 새 노래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시민들이 광주 백범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글씨를 가지고 독립만세 탁본도 떠보고 각양각색의 무궁화를 이용해 태극기를 수놓아도 봅니다. 독립투사들을 붙잡았던 일제를 향해 물폭탄을 던지며 윤봉길, 이봉창 의사들의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무궁화 이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히 광주에서 오래 살았는데 백범 기념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이번 기회로 같이 역사 체험도 하고. 5.18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 씨는 광복절을 앞두고 자신이 작사 작곡한 우리들 있기에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1981년 5.18 직후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노래였지만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시국에 필요한 노래라고 생각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방에 어떤 어두운 이 밤길인데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모시고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떨고 찬란한 민주화의 투쟁의 꽃을 피워 세계를 경탄케 만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은 각자 집에 태극기를 내걸며 독립투사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겼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생각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을 강조하며 전남과 시너지를 잇는 경제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해 시너지로 이어지는 환황의 경제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며 평화 경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감동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려고 경제 보복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2005년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3년 만인 지난해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뭐 좋냐? 좀 똑똑한 놈을 좀 내야지. 그거 아무것도 못 놈이야. 나가 텔레비 나만 보기도 싫게 텔레비 꺼버리냐.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상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을 허문더니 두고도 눈을 여한이 없이 갖고 그럼 양심을 쓰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배상 판결을 빌미로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엔 단호하게 맞서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본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광복 74년 동안 되도록 사실 긴 고통 속에서 살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아베 정권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제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피해자들과 달리
국내에서 동원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은커녕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00여 명이 수장됐던 해남 옥매광산 노동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사연을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의 한 바닷가 선착장.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광물 창고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건물 뒤편, 옥매산에서 파낸 명반석을 일본행 배에 싣기 전 거쳤던 곳입니다. 건물 자체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광석을 착취한 아주 순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건물이잖아요. 명반석은 군수품에 주로 쓰이는 알루미늄의 재료. 옥매산에 대량으로 매장돼 있던 명반석 채취에 최대 1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투입됐습니다. 1945년 봄에는 제주로 끌려가 진지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해방이 된 8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는 몇 차례 고장 끝에 화재로 침몰했고 일본군은 구조를 외면했습니다. 배에 탄 220여 명 가운데 118명이 바다에서 숨졌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74년째 진상규명은 길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해자들조차 긴 세월 속에 생을 달리했고 이제 90대 피해자 1명만 남았습니다. 해외 강제동원은 지원 대상에 속하고 국내 강제징용은 안 된다는 정부의 이상한 모순은 여전히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회복도 해야 되고 사죄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를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옥매광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시설은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세운 이 조형물이 유일합니다. 피해자 후손들은 일제가 옥매산에 남긴 광물창고와 탄약고 등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고 적어도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유지여서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망각 속에 깊어져만 갑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신안 하이도는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 목포 유학 전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하이도 후광리 바닷가. 생가는 20여 년 전 복원됐고 그 뒤편 언덕에는 해양 테마공원이 새로 조성돼 있습니다. DJ 서거 10주기를 맞은 올해 생가 일대에서 하이도를 인권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은 한종일 국가별 조언을 갖춘 동북아 화합숲과 무궁화숲, 난대숲, 천연 가로숲 등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300억 원이 투자되는 단일숲 가꾸기로는 대형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신안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고향인 하이도. 네. 앞으로 한중일 그 평화의 숲을 하이도에 만들겠다. 네. 하이도를 대통령 고장으로서 더. 생가 바로 옆 소금박물관은 정치사진박물관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진 등을 통해 근현대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색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하이도를 세계 평화 민주주의를 표상하는 정치적 요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성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을 연 울타리와 지붕이 없는 천사상 미술관, 또 평화의 숲과 정치 사진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하이도가 평화의 섬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도 생가 주변에 DJ 사상과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관이 없다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바다의 여름 불청객 해파리가 올해도 기승입니다. 올여름에는 특히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서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금오도 인근 앞바다. 밀물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물안은 이미 커다란 해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맹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반 물고기 반, 맹독성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물고기와 뒤섞여 갑판으로 쏟아집니다. 남해안에는 지난달 17일부터 노무라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크기가 1m가 넘는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독성까지 강해 어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무게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는가 하면 해파리 독에 뒤섞이면서 잡힌 물고기의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해파리가 많아서 그물을 다 두고 그랬거든요. 두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양이 많으면 고기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독입니다. 이거 해파리는.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남해안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발견율은 40% 정도,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동중국해에서 다량 증식해 대만 한류를 타고 국내 연안으로 흘러들면서 발견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발원하는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왜 다량 증식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체는 아니고 동중국해 북부 쪽에서 출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량 발생한 이유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전망이라며 어업 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등지에서도 해파리로 인한 안전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세영입니다. 광주 북구 영락공원과 망월묘지 등 광주 시립묘지의 전산 시스템이 사흘째 다운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영락공원과 망월묘지의 장사 정보 시스템이 지난 13일부터 작동하지 않아 시신 화장을 하는데 평소보다 많이 기다려야 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여름의 국제음악축제인 ACC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이탈리아 레게 밴드 보엠과 우리나라의 치카티카 브라스 사운드 등이 소울과 펑크 등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헝가리와 핀란드, 모로코 등 9개 나라에서 14개 팀이 참가해 클래식과 재즈, 플라멩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무대에 올립니다. 광주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기장들이 본격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선수권 대회가 끝난 뒤 조선대 하이다이빙장 철거가 시작된 데 이어 아티스틱 경기가 끝난 염주체육관 임시 수조와 여수 오픈워터 경기장 시설물도 최근 각각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남부대 주경기장 임시시설과 축구장에 설치된 수구경기장은 마스터즈 대회가 끝나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임시풀 등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한다며 재학생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실시되고 성적은 12월 4일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해남군 현산면 달마산 등산로 주변에서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힘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